감사합니다. 예, 지난 8월 15일 수요일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영호 탈북하신 전 주영국 공사가 우리 국회에서 열린 자유포럼에서 주최한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생일이 70번이나 맞이하면서 어디 고희연에 아직 생일이 언제냐고 다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서 다들 우리가 참 웃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70년 생일, 고희연이 됐는데 생일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올해가 70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야 되니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이라는 표현 대신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건국절이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건국절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수립 70주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주장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 써놓고 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1919년에 어떻게 임시정부가 정부 수립이냐, 정식 정부 수립이 정부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은 어디까지나 임시정부다. 그는 정부 수립이나 건국이 아니고 이거 임시로 정부 수립한 건데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그것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과 건국은 같은 말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바로 건국 70주년입니다.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2019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저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시정부 수립이 과연 건국이냐?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토도 일본에 뺏기고 국민들은 있지만은 우리 국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자체가 없고 정부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이게 없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외교권 다른 나라와 국교를 수교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점에서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말하는 정부로서 국가로서 정식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바로 미 군정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도 우리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수립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내각을 구성하신 분,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것도 바로 제헌국회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에 있었던 모양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헌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1948년 5월 10일 50선거 장면이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역사상 최초의 전 국민이
직접 비밀, 자유 투표를, 평등선거를 여기 1948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자유선거였고, 또 국회도 최초의 국회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서 재헌절이 됐습니다. 또한 건국도 당연히 투표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만들고,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또 정부 수립을 8월 15일에 공표하고 미군정이 가져갔던 그 통치권을 바로 우리 정부가 인계받는 그날이 바로 국가가 성립되고 건국이 완성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은 정작 본인은 19대 대통령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본인의 몇 대 대통령 이것도 물론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정부의 기본 기구가 바로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독립운동 단체 성격이 강했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말하는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한 국제적인 의미의 국가, 정부 수립, 건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그걸 또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징역 30년을 지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또 감옥에 보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없어져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상설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당 자체는 촛불에 태워 없어져야 될 정당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상설 협의를 합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대표도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옳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무효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이임을 하면서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2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2년 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지금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1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 운동권들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여기 우리 자유한국당이 끼어가지고 뭐 5당 협의체 하는데 거기에 간다.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리나 장관들하고도 내각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데 이것도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도 안 하고 휴가 중에 그냥 혼자 발표해버립니다. 기무사령부 해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별 3개고 독자적인 기구고 군의 바로 기밀, 인사
방첩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체를 시키는데도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없애는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 청와대 1인 체제로 당도 무시하고 총리와 내각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을 모아놓고 사진 찍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들러리 선다는 것, 저는 정말 매우 잘못된 일로 즉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무효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런 잘못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이런 독주 행위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옳은 소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 기적을 촛불로 다 태워 먹자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중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자유기업 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당처럼 국가가 계획하고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고 세금 받아다가 국가가 하는 이런 식이고, 기업 중에 좀 대기업은 전부 감옥에 다 보냅니다. 이재용 감옥 보내고 또 롯데 또 신동빈이 또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전부 대기업은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을 듣는 것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조직입니다. 대기업, 자유기업을 전부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법인세 올리고 하는데 뭐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최근에는 더구나 민주노총 이야기를 듣고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29%까지 올려가지고 결국은 알바생들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되고, 또 전부 52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정규직만 뽑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또 자유시장, 시장은 자유를 먹고 사는 겁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그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정부는 기업이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 도와주는 이런 건데, 오히려 공산당식으로 모든 기업을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사회주의라고 하죠. 그 의결권까지도 관여하겠다. 법인세는 높인다. 또 대기업은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 계속 공정거래위원회 수사하고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검찰이 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특검이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아놓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서울 시내도 보면 노조가 매일, 민주노총 매일 시위합니다. 이 붉은 티 메고 그야말로 촛불혁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혁명, 영구혁명을 계속합니다. 이런 민주노총판, 또 참여연대판, 이 경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다 문 닫고 투자 안 하고, 작은 기업은 너무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봉급 안 올려주면 잡아넣는다는데 경제가 어디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는 촛불혁명 경제, 망치는 경제, 바로 경제 망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문 다 닫고 나가더라도 밖에 나가면은 먹고 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알바생들, 알바 안 하면, 식당 아줌마들, 식당이 없어지면, 경비실에 경비원이 내쫓기면 어디서 밥을 먹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연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도 없지, 나이는 들었지, 그야말로 죽지는 안 하지. 그 노인들 지금 모여있는데 가면, 아이고 우리는 죽지도 안 하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실에도 가고 쓰레기도 줍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분, 식당에 가서 주방 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을 다 일자리를 내쫓아서
문 다 닫고, 자영업도 문 닫고, 알바생도 일자리 없고, 식당 경비원, 또 작은 건설업체 이런데 허드렛 일하는 사람까지 다 놀게 되니까 정말 서민만 골라서 죽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김동연 경제부 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경제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야말로 경제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특별한 자기 좌익 사상이나 우익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 관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가 바로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장하성이라는 사람은 참여연대 출신 아닙니까? 이 좌익 정부가 완장을 차고 바로 관료들, 김동연 부총리 관료들을 지금 괴롭히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 관료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그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완장을 차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나라 경제나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남북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주사파 운동권식 생각입니다. 이 주사파 운동권식 생각으로는 북한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 경제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경제의 40분의 1도 안 되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고 또 가장 문제가 많은 낙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가 협력을 할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도 우리가 해봤습니다만은 김정은 3대 독재 체제입니다. 1인 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김정은이 마음먹으면은 어제 한 계약도 갑자기 문 닫고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철도 공동체 구상을 6개국 공동체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들 웃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산에서 고성까지 가는 속초 고성까지 가는 그 철도 동해선이죠.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도라는 거는 첫째 북한에도 철도가 다 못 씁니다. 저는 북한 철도 직접 가봤습니다. 철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철도를 북한에 했다. 그 돈은 북한이 돈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남쪽이 돼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그 북한 땅이 우리보다 더 넓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철도를 깔아도 그게 흑자가 나느냐? 철도 노선이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비시 분석을 합니다. 북한의 비시 분석에서 흑자 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아직까지 여행 허가제입니다. 우리처럼 마음대로 제가 부산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 가려면은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행 허가증. 여행 허가가 없이는 북한 내에서 군과 군, 도와 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주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철도 깔아서 어떻게 덕을 보겠습니까? 동독과 서독과 합쳐서도 동서독이 합쳤을 때도 서독이 동독에 도와줘야 됩니다. 한 30년 도와줘도 이게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 가서 동독 지역 가보면 동독에 건설하는 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서독에서 자금을 대고 재원을 대고 해서 그 기술로 전부 도로도 닦고 철도도 하고 각종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하면 무조건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잘 살 거야. 걱정 없어. 과연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인지 아니면 반미 운동하고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손잡고 하면 잘 사는 길인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거짓말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오는 9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는 것으로 실무진선에선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핵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는데 북한 핵 폐기에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납치해간 납북어부, 칼기 납치범, 전쟁 6.25 전쟁 때 포로, 전쟁 포로 이런 사람들부터 좀 돌려주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김정은을 너무 짝사랑하고 계세요. 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핵 폐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납치해간 우리 목사, 어부, 칼기 승객, 그리고 국군 포로, 기타 납치자들 많이 있습니다.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을 주면서 송환해달라. 납치자를 도로 모셔와야 됩니다. 현 대한민국 상황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지금 저는 북핵 위기 이렇게 정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핵 위기 이것이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